여러분 주변에도 처음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으나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의 삶을 과장되게 불행하다 이야기하거나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는 사람은요. 물론 이런 사람을 만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일반인처럼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한 번에 분간해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친절을 베풀었던 조안에게 로빈 로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빈 로우도 자신의 삶이 힘들다며 주변에 하소연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안은 달랐죠. (1992년 2월 10일) 새벽 3시 조안 집에 머물던 로빈 로우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별거 중인 다른 가족들, 남편과 두 아이가 위험하다는 자꾸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안. 로빈은 자고 있는 친구 조안을 깨워 이상해 조안. 너무 느낌이 좋지 않아.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나랑 확인하러 좀 가주지 않을래? 친구 조안은 자다 깨 로빈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의아해하다가 결국에 함께 집을 나서 로빈의 남편과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도착한 아파트 주변에는 사이렌 불빛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 게 분명해. 놀랍게도 어디에서도 연기가 나오고 있지 않았는데 로빈은 불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했죠. 로빈은 자신이 느꼈던 불안이 맞았다며 슬퍼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됩니다. 가족을 잃었다는데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왜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냐? 라고 반복해서 물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녀에게 화재 경보기에 대해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난 불에 대해 화재 조사관은 모든 흔적이 방아처럼 보였습니다. 불이 붙은 흔적들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둔 것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불이 아파트 차고에서 시작하여 거실에 쌓인 옷으로 2차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경보기가 끊어져 있었죠. 로빈은 경찰에게 빙고 게임의 돈이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소실됐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돈이 들은 상자는 집에서 그대로 발견됐는데 이 돈이 그녀가 회사에서 훔쳐낸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녀를 체포해 구금시켰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아내 로빈에 대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로빈은 조슈아와 타비타, 2명의 자녀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랜디 로우를 만나게 됐고 결혼을 해 4사람이 함께 살게 된 것이었죠. 로빈은 1988년 YWCA에 취직해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녀는 밖에서는 친절하고 직업정신이 투철한 그런 여성으로 기억되고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엄격한 엄마였으며 씀씀이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 랜디와 자주 다툼을 벌였다고 하네요. 서로 싸우고 앙금이 남아있어서였는지 어느 날부터 로빈은 주변 지인들에게 남편 랜디와 불화가 있다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랜디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원치 않는 관계를 하며 지금 살면 너무 힘들어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린 거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사정을 친구 조안은 안타깝게 여기며 자신의 집에 종종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죠. 경찰은 로빈이 주장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함부로 대한다. 원치 않는 관계를 한다. 이것들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녀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로빈의 친구 조안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첫째 아들과 비밀스러운 관계였다는 건 역시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로빈이 가족의 이름으로 들어둔 무려 5개의 생명보험을 찾아냈습니다.
총 금액이 25만 달러였고 마지막으로 돈을 지불한 날이 화재가 일어나기 전인 1992년 1월 24일인 것으로 확인됐죠. 그렇게 보험에 대해 파고들다가 정말 놀라운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1980년대 화재 사고로 숨을 거둔 키스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키스 역시 28,000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험금의 수혜자는 모두 로빈이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아내 로빈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녀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재가 일어나던 그 시간 로빈은 친구 조안의 집에 있었죠. 그래서 함께 지냈던 친구 조안에게 거짓말을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조안은 경찰에게 건네받은 녹음기를 소지하고 로빈의 전화를 기다렸죠. 1992년 3월 20일 오후 1시 로빈은 친구 조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안은 경찰의 지시대로 그녀에게 물었죠. 나는 그날 아래층으로 내려갔지만 너를 본 적이 없어. 이 질문에 만약 로빈은 알리바이가 확실했다면 당당히 아니다, 나는 집에 있었다 라고 말했겠지만 로빈은 나는 그때 당시 무엇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라는 다소 애매한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준비됐다고 믿었고 3월 20일 오전 11시 고소장을 제출, 오후 1시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녀를 용의자로 의심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로빈은 그때 그 시간 나는 집 밖에서 정신과 상담이랑 통화를 했다 라고 주장해왔지만 그 의사가 누구인진 말하지 않았습니다. 3월 23일 로빈 로우는 3건의 사람을 해한 혐의와 방화로 체포됩니다. 그녀의 변호는 빙고 게임 관련 절도죄에 대한 것을 변호하던 변호인이 맡게 됐는데 그는 자신이 사람을 해한 범죄의 변호를 맡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재판은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유죄가 내려졌고 유죄가 내려졌다는 부분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12월 16일 그녀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로빈은 항소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총 4번의 항소를 냈지만 기각됐고 4번째는 한 형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친구 조안이 통화를 녹음했었죠. 그 녹음을 할 당시 형사가 함께 있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선고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빈 로우는 아이다호의 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유일한 사형수라고 하네요. 로빈의 친구였던 조안은 유일하게 그녀를 끝까지 믿어줬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선 그녀의 장난과 몹쓸 행동을 하고 거짓말들을 하며 조안을 기만했습니다. 유일한 자신의 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친구를 잃은 것에 과연 슬퍼는 할런지. 가족들이 남아있는 화재 현장에 가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상상을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슬퍼하는 척 속으로는 보험금 계산을 했다는 것일 테니 그녀에겐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보였겠죠. 더 무서운 점은 분명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본성을 숨기고 주변에 잘 녹아 있으니 더더욱 사람을 조심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잘못된 사람 하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내 사람. 모두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